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력한 중국의 강제국방동원법, 외국기업 70%의 당조직 설립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중국의 국방동원법, 일본 매스컴에서는 자주 다루고 있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까지 들어온 중국 공산당 조직, 제중국 일본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감독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중국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자가 비상시 중국의 국방동원법에 따라 징용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마스크 부족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본 메이커의 제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마스크 판매회사 퍼스트레이트의 하세가와 토모히로 사장은 중국 공장에는 마스크가 산적해 있지만 2020년 1월 25일 이후 출하 제한이 걸려 유감스럽게도 출하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공장 앞에는 생산한 마스크는 국가 응급 비축물자에 포함돼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적힌 붉은색 간판이 세워져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에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설치되어 그 통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위 치위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 내외 기자회견에서 2016년 말까지 국영기업 14만 7천 개 중 93.2%의 당 조직이 설립되었으며 민간기업 273만 개 중에 67.9%, 외국기업 10만 6천 개 중 70%에 이르는 7만 5천 개의 당 조직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의 데이터이므로 현재는 더욱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감독 체제는 강화되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때 치위 부부장은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당 조직의 조언을 통해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설명이며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서 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은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방동원법과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시 중국에 징용되는 제중국 일본 기업들. 중국은 2010년 7월 국가의 주권,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며 국방동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중국 일본 기업이 고용한 중국인 종업원이 예비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직장을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고용주인 일본 기업은 급여 지급 등의 처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법에는 금융, 교통운수, 우정, 전심, 보도출판, 라디오, TV, 영화, 정보 네트워크,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의약위생식품과 식량 공급, 상업, 무역 등의 업종에 관제를 받는 규정이 있어 최악의 경우 일본 기업의 중국 은행 계좌 동결이나 금융자산 압류 외에도 외상 매출금 등 포기 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비축물자가 국방동원 수요를 연체 없이 충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민생용 자원을 징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회 생산 서비스 및 생활에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장소, 기타 물자가 대상이 되어 자동차, 전기 등 현지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류를 위한 트럭 등 물건이 송두리 채 징용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일본으로 수출을 준비하던 마스크가 일본에 도착하지 않아 일본이 마스크가 부족에 빠진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외자 기업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감독과 국방동원법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를 거점으로 한 세계적 화학전기 소재 업체인 3M은 상하이에 마스크 공장이 있지만 이 회사가 만든 마스크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미국에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몬트리올 거점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메디컴은 이 회사 상하이 공장에서 하루 3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모든 마스크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중국에 진출한 의료용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용품 구매를 요청했으나 중국청이 거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지배당하는 일본인의 목숨. 일본에서 나돌고 있는 마스크의 약 80%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20%의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도 원재료인 부직포, 고무줄 등 그 부분의 와이어는 거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의료용 마스크의 절반은 중국에서 제조되며 중국은 세계 마스크 생산 능력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3M의 N95 마스크에 사용되고 있는 0.3 마이크로미터의 밀입자를 95% 이상 포집할 수 있는 폴리프렌 섬유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데이터에 의하면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를 포함한 부직포의 세계 수출 시장의 18%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비롯한 약,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명과 생존에 관계된 국가의 전략물자를 극도로 중국에 의존해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12월까지 세계 각국에서 약 20억 장의 마스크를 사재하게 하는 동시에 반대로 유럽과 남미 등에 대해 자국에서 쓸만한 마스크와 검사 키트 등 불량품과 조약품을 수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자국 제조, 공급 향상, 중공 폐렴 또는 우한 폐렴으로 이름 붙여도 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따지고 보면 의도적으로 정보의 은폐 위장, 공작을 벌여 결과적으로 초동 대처를 늦춘 중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사주를 받은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국장의 공범에 의해 팬데믹을 일으켰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사회 활동에 큰 타격을 준과 동시에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의 재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감독을 받으며 국방동원법에 묶여있는 위태로움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 출장 중인 일본인 직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돼 체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유사시에는 일본인 주재원이나 그 가족이 인질이 되고 또 사내 기업 비밀이나 노하우 등 모두 중국 측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자 기업을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감독하에 두려는 목적과 국방동원법의 목적은 연결되어 있어 서로 관련되는 구도를 확실히 인식한 후에 중국에 있어서의 기업 활동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때 제중국 일본 기업은 국방동원법이 발동되면 전술한 바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상정하고 정세 긴박 시에는 신속하게 국외로 퇴거하거나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악한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다른 유망한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또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약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가 전략물자의 서플라이 체인을 공산당 일당 독재하인 중국에 너무 위험할 정도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무서운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큰 교훈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자국에서의 제조와 공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태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 필수품을 사재기에 폭리를 탐하려 하거나 위기에서 재미를 보려는 자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는 것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분쟁 사태에서 더 이상의 극한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 자명하며 신형 폐렴에 의해 입은 막대한 손해나 영향을 상교제로서 안전보장을 대응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일본 국내에 일하는 중국 국적 보유자나 중국 여행자들에게도 국방동원의 평시 준비와 임무 완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2017년 현재 제1중국인은 약 73만 명, 마찬가지로 2016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약 637만 명으로 연간 약 71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체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국인들이 돌발적으로 국방동원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 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전국 약
25만 명의 경찰관, 그리고 약 15만 명의 육상 자위관들이며 이러한 요원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엄청난 인구 파워에 짓눌릴 가능성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예상되는 사태는 쉽지 않고 매우 심각합니다. 기사 내용은 일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과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